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 늦은 밤 11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실 제가 일찍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잠자리에 좀 일찍 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하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상승할 때는 그 상승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죠. 시장 자체는 이유를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올라가면 어떤 호재가 있다, 아니면 뭐 큰 폭의 단기적인 폭락이 나와서 또 어떤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갖다 붙이죠. 근데 또 주식시장에 큰 폭의 또 하락이 나올 때는 또 그 하락에 대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 상승을 하기도 그렇고 또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큰 폭의 하락이 나온 후에, 또는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온 후에 갖다가 이유를 갖다 붙이죠. 미리 뭐 상승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이유가 있으니까 상승합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큰 폭의 하락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뭐 이런 이유를, 그렇죠? 근거를 미리 시장이 미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후 약방문이죠. 그래서 주식이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시장을 보게 되면 아마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모두가 공감을 하시겠지만은, 이번 코로나19의 폭락장에서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사실 반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코스피 시장의 그 최저점, 그 3월에 그 최저점이 날짜로 본다 그러면 3월 19일이었었는데, 그때 1439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1934까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게 그 폭락한 그쵸? 폭락했던 그 기간도 아주 단기간에 폭락을 했지만은, 이번 그 반등도, 그쵸? 반등도 사실은 아주 단기간에 반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폭락할 때도 정말로 아주 단기간에, 불과 한 달도 아니죠. 이게 뭐, 그렇죠? 보름 사이, 보름은 더 될까요? 제가 지금 캔들을 계산하기가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폭락을 했고, 사실 여기서 요만큼, 물론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 하락 그 직전에 그 높이만큼 반등을 보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뭐 V자 반등을 보였는데요. 사실 지금 이러한 그 급락과, 그리고 급락 후에 단계적인 반등, 이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뭐 코로나19가, 물론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코로나 그 환자 증가폭이 완연히 둔화되고 사망자도 상당히 크게 지금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미국이나, 그렇죠? 또 일본, 뭐 유럽도 이제 좀 일부 국가는 많이 지금 확진자라든지 사망자가 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된 상황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활동의 중단, 그 다음에 뭐 실업자의 뭐 대량 실업자의 양산, 이런 것들이,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스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또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꺼내놔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 강한 반등이, 뭐 미국,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반등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한계에 왔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 자체가 뭐 지금 그 1934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뭐 예전이래 봤자 얼마 뭐 오래전 일은 아니고 얼마 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으로 지금 양분화되어 있죠. 양분화되어 있는데, 항상 그 움직임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먼저 좀 그 선반영되는, 다시 말해서 먼저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먼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반등을 할 때도 코스피 시장보다도 조금 먼저 그 반등을 하는 그러한 흐름을 항상, 거의 뭐 가끔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런 흐름이 보편적으로 나타났어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시장이 움직인다.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코스닥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오늘 뭐 추가적인 반등이 0.59%, 큰 폭의 반등은 아닙니다.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을 하면서 60일 이평선을 지금 살짝 돌파 안착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이 코스닥의 오늘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잠깐 이제 코스닥 차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그 코스닥의 그 차트의 모양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리고 또 하락폭으로만 본다 그러면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0.3%, 그리고 장중에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5일선을 지지받으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현재의 어떤 모습만 보고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게 보기에는 아직 차트상으로는 확실한 어떤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낮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닥이 지금 위로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그 6개월 정도에 형성됐던 그런 박스권의 어떤 그 매물대, 그렇죠? 매물대 위치까지 사실은 지금 코스닥의 현 지수 위치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도 사실 반등폭이 훨씬 컸죠. 이건 완전히 뭐 V자 반등이죠. 그렇죠? V자 반등.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올라왔죠. 그렇죠? 요 정도 올라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더 올라왔죠. 더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와서 완전히,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의 위치까지 사실은 올라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강한 반등을 보여왔어요. 그 반등을 보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물론 뭐 단기적으로 큰 폭의 폭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은, 이유가 될 수 있지만은, 개인들의 그 상당한 그 자금의 유동성이 시장에 유입됨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을 보였었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그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19와 관련돼 가지고 테마 형성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그냥 그러니까 그 폭등을 엄청나게 했었죠.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뭐 관심도 갖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매매도 하지 않았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 특히 이제 뭐 또 바이오 관련주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지수 반등에 상당히 큰 폭의 어떤 기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닥의 어떤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제가 이러한 그 매물대의
놓여 있는 이런 위치에서 사실 위로 지금 가기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힘들어요. 예. 사실 이 V자 반등까지 보였던 어떤 흐름 자체도 사실은 이거는 뭐 대단한 흐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조금 제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 머리로서 생각할 때는 야,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 할 정도로 많이 올라온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매물을 소화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거는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예, 거의 좀 뭐 불가능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이라는 흐름 자체는 간단합니다. 뭐냐?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수순은 왜냐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그렇죠?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운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 코스닥이 마찬가지예요. 이 지수도 더 이상 지금 위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에 뭐 개인들의 유동성이 아무리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여기서 더 매수를 해가지고 이 매물대를 다 받아내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뭐 보시기가 편할 텐데 제가 1번 갖고도 제가 한번 흐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의 지금 이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의 어떤 추세선을 이렇게 거보게 되면요. 추세선을 거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지금 추세선이 지금 만들어집니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렇죠? 의미 있는,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이 고점에서 약간 미달됐던 위치인데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요 추세선을 거는 게 약간의 어떤 오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차를 해봤자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추세 상단까지 지금 그 코스닥 시장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러한 추세를 보였고 이러한 그 위치에 오게 되면 그렇죠? 위치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하락했던 구간이 아니었었는데 다시 여기서 이렇게 밀리죠.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가 밀렸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밀렸고 여기서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크게 폭락이 한번 나왔었던 구간에서 여기까지 지금 반등을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러한 지금 추세선 상단까지 지금 올라온 위치가 바로 지금 현재 코스닥의 지수의 위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겠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어렵습니다. 종목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고 상승을 했고 특히 어떤 그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로나19와 연관된 그런 테마 관련 종목들 그런 것들은 말도 없이 뭐 그 말할 수 없이 많이 폭등했던 종목들도 많지요.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폭락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거의 손쓸 수도 없을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코스닥 자체의 지금 현 위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이제는 남은 거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어디까지 내려갔냐? 물론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정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조정이 어떤 그 레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폭 조정받고 우리가 이제 지금 차트의 모양을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뭐 요런 거죠. 이렇게 단기 음봉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올라가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단기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방금도 그 추세선의 어떤 모양을 지금 그려가지고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 조정으로 소폭 밀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면요. 지금 사실은 뭐 오늘 어제죠. 새벽에 마감한 미국장이 추가 상승을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금방 밑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위로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로 갈 자리가 없다 그러면 이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단순 조정 차원에서 소폭 밀리는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그 얘기는 큰 폭의 어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 큰 폭의 하락이 어느 위치까지 내려올지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피보나치 수열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1차적으로 최소한도 30% 이상 지금 그렇죠? 요렇게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기준에 최소입니다. 최소한 30% 정도 이상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30%라는 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5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66점 몇 프로 이렇게 저번에 그 피보나치 수열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30% 이상의 지금 조정폭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뭐 1, 2%, 2, 3%의 어떤 단순한 조정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그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과열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코스닥의 어떤 그 종목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은 당장 내일 그 시장에서 만약에 뭐 내일 시장에서도 시장 자체가 뭐 조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 물량을 대폭 아니면 뭐 전량 사실 전량 줄이기가 좀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물량의 한 뭐 60% 가지고 있는 물량의 60% 아니면 70% 정도 그 정도를 대폭 줄이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뭐 1, 2%, 2, 3% 아니면 뭐 5% 마이너스 한 5%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냥 홀딩 하셔도 되죠. 근데 30% 이상 뭐 많게는 한 50%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 하락폭이죠.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올라온 폭의 최소한도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대폭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닥의 위치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코스닥이 먼저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 거래소가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은 코스닥 자체는 아예 오늘 하락을 보였거든요. 하락을 보였다는 그 흐름 자체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락으로 이제 조만간에 이게 이제 당장 내일이 될지 뭐 내일이 안 되더라도 뭐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 뭐 월요일이 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당장 뭐 내일이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금 그 시황 설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만약에 물량을 좀 가지고 계신 것들을 상당폭 좀 줄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 코스피 시장은 멀쩡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코스피 시장도 제가 봤을 때 뭐 코스닥 시장만큼 V자 반등을 한 건 아니지만은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1439에서 지금 1934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지금 500포인트 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500포인트 정도의 지금 이 반등 자체가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이죠. 지금 보게 되면 3월 그렇죠? 말부터 지금 4월 말까지 불과 한 달, 그렇죠? 한 달보다 약간, 그렇죠? 한 달하고 뭐 거래일수로 며칠 조금 더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거의 뭐 500포인트 정도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짧은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한 달하고 한 며칠 정도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5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다는 것은 지수 그 폭 자체로 본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그 반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이 저점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라든지 또 경제의 어떤 침체 분야라든지 침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정은의 어떤 불확실성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물론 200선 뭐 2000선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뭐 아까도 제가 낮 시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에 언급은 드렸지만은 사실 2000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체가 조금 아까도 지금 방금 제가 그 추세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세선에 거의 맞닿아 갔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코스닥 시장이 거꾸로 지면 코스피 시장도 같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하락 흐름으로 전환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있지만은 이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 자체도 물론 제가 이제 계산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해봐야 될 것이고 또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최소한도 지금 여기서 500포인트 정도가 지금 1439에서 현재 위치까지 반등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뭐 대충 뭐 우리가 500포인트에서 30%면 3, 5, 15, 150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150포인트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조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150이라 그러면 봤습니까? 500포인트에서 355 그렇죠. 150이죠. 그럼 150을 뺀다 그러면 1800, 1700 뭐 얼마 정도가 될 텐데 제가 볼 때 그거보다 더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최소한 물론 30, 그 다음에 한 50포인트, 50% 정도 반등폭의 50% 정도를 다시 내주는 그런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160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시장이라는 거는 또 그때 가가지고 또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위치에서 1600대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잘만 하면 어떤 쌍바닥 그렇죠? 뭐 그 오른쪽에 저점이 왼쪽의 저점보다 높은 어떤 짝꿍둥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다른 뭐 전문가들도 그 짝꿍둥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한 어떤 쌍바닥 또는 짝꿍둥이의 그 저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바닥 확인 과정이 한번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최근에 이런 그 개인들의 어떤
엄청난 유동성. 사실 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올린 게 뭐가 있습니까? 일부 연기금 자체가 뭐 코스피 시장에서 일부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좀 뭐 지수가 저번에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좀 방어 차원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온 건 있었지만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뭐 거의 그렇죠? 예, 거의 뭐 매도를 지속적으로 최근까지도 계속 매도를 보였던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하루 뭐 매수해가지고 소폭 매수를 들어온 적은 한두 번 있었지만은 거의 매도였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지금 코스피 시장이나 특히 코스닥 시장은 뭐 엄청나게 큰 폭의 반등을 하는데 그 개인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유입됐, 유입됐던 건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개인들이 아무리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이제는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경험을 아주 가까운 시간에 저번에 해보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처음에 창궐 하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폭의 폭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 여러분들 종목들 보게 되면 예, 버텼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잖아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그렇죠? 뭐 다 큰 폭의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소한도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만 하락해도 뭐 사실은 뭐 크게 하락한 게 아니었었죠. 어떤 종목들은 뭐 70%, 80%까지도 하락했던 종목들이 수두룩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최소 30%,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나오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 조정폭도 적은 조정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지금 현재 뭐 들고 계신다 할지라도 물량을 대폭 줄이시는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라든지 이런 2차 전지 관련 핵심 관련주들도 분명히 다시 한번 그 큰 자금을 한번 투입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번 1430 부근에서의 그 V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위치에서는 사실 제가 회원님들한테 이 자리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사실 못 드렸어요. 그때는 워낙이나 지금 그 시장의 하락 강도가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외쳤던 전문가들은 제가 거의 없었던 걸 합니다. 물론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으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던 그런 위치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그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번에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크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거라고 저는 한번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현금이 아닌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물려 내려가게 되면 다시 저점에서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물론 저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의 현금 비중을 상당히 좀 가지고 계시고 소액으로만 좀 매매를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현금 비중을 예, 이번 하락을 큰 폭의 하락을 대비해서 좀 많이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과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코스닥 시장 또 코스피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을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 종목을 뭐 얘기 드리는 거는 뭐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종목을 얘기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아까도 제가 뭐 LB 세미콘 뭐 오늘 뭐 큰 폭의 반등이 나와서 제가 좀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장을 지금 흐름을 보니까 장의 흐름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하락, 큰 폭의 하락을 좀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LB 세미콘을 지금 가지고 계신 회원님이든 다른 또 종목들 가지고 계신 회원님들도 상당 부분의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을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지금 방송할 계획이 없었고 장을 조금 보다가 차트도 보고 또 종합지수 차트도 보면서 제가 느낀 거가 아무래도 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한 기분으로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아까 차트로 설명을 드렸죠. 특히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 상단에 지금 딱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90% 확률 이상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게 단순한 조정이 아닌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스닥의 그런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코스피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을 동반 하락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참 제가 얘기하다가 빠뜨린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종목들이 그 순환매 장세를 보이면서 돌았단 말이죠. 뭐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또 코스피 시장 자체도 순환매적으로 막 돌았어요. 뭐 음식료 업종에 아니면 뭐 또 그런 것들이 뭐 또 일부 뭐 철강주들도 돌고 또 일부 뭐 유통 쪽뭐 이런 것도 돌고, 오늘 또 보게 되면 유통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또 강세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은행 관련주도 그렇죠. 금융 관련주들이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그 금융주 관련주들이. 근데 그리고 이제 그 건설주들 그렇죠. 건설주도 오늘 또 뭐 건설주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름 자체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문정부에서 뭐 SOC 사업인가요? 뭐 그런 뭐 얘기도 꺼내놓고 해가지고 그러한 그 건설 업종들 뭐 그런 것들도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순환매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그 끝물이 보통 끝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런 건설주, 특히 이런 금융주, 은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 금융주의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온 게 거의 이게 이번 그 순환매 장세의 끝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 시장이 아까 추세 상단에 올라온 그 반등폭, 그렇죠? 위치,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순환매적으로 돌았던 종목의 어떤 그 상승이 최근에 이제 막판에 이런 금융주, 은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금융주의 그 강한 반등까지 마무리 진 거를 보고, 아, 이제는 이제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뭐 내일이라도, 물론 내일 뭐 시장 자체가 안 빠지고 조금 상승 흐름을 초반에 좀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왕 뭐 현금을 만들 때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줄이는 것보다는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기 전에 물량을 좀 줄여놓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운이 나쁜 게, 저도 사실 좀 일부 종목을 좀 갖고 있거든요. 뭐 다행히 제가 많이는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데,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또 제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오늘이라도 조금 더 물량을 좀 줄여놓을 걸 하는 그런 좀 후회가 지금 들긴 합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 물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까지 상당히 저는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높여오면서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량의 규모를 본다 그러면 뭐 내일 큰 폭의 하락이 설사 나온다 치더라도 물량을 크게 뭐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부담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주식 비중이 지금 높으신 그런 회원님이 계시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높여 놓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준비 없이 사실 제가 방송을 해서 조금 버벅거린 것도 있었는데요. 양해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31분. 여러분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인데, 저도 이제 내일 아침에 집에서 8시 전에는 나가야 돼요. 8시 전에 아침 또 일찍부터 또 거기서 검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검사할 게 내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좀 일찍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늦게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워서 이게 잠이 오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이번 그 폭락장을 여러분들이 뭐 폭락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말이 좀 그렇고요. 큰 폭의 조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락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말이 약간 그렇고, 큰 폭의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이번 그 큰 폭의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미리 위기 관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건승해서 그렇게 실천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